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 바가 있죠. 한방병원과 특수학교 건립 사이에서 주민 의견이 갈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아예 공평하게 서울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세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오존. 햇빛이 쨍쨍할 때 배기가스와 매연 등이 만나서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는 임시 휴교 권고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한 뒤에 경보가 뜬다면 경보가 해제된 다음에 하교를 해야 하고요. 오후 2시에서 4시 운동장 체육 수업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행동 요령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 사회는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수십 년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찬반 의견이 갈리죠. 반대 측에서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등등. 왜 우리 동네냐,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아예 공평하게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들어서 있는 자치구 말고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는 이제 하나씩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죠.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이 서울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이제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문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은자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연결 때만 하더라도 예.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무릎 꿇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해결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그렇죠. 서울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예. 8개가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이게 약간 이제 불균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로 같은 데는 4군데가 있고요. 4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예. 강서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그 주민들의 이의 제기 같은 게 있었던 건데 어쨌든 8개 자치구가 25개 중에 8개 자치구가 지금 없습니다. 예. 강서구 상황 어떤가요?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는 지금 서울시 계획이 그래서 확정되어 이제 있나요? 그 주민들 말씀은 이제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세우냐 이제 이런 취지인데 예. 저희가 이제 특수학교를 만들려다가 보면 이제 이 학교 부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또 예. 학생 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강서구 주민들 말씀이 역으로 왜 강서구에 세우냐 그 말씀을 저는 오히려 귀담아를 듣고 예. 적극적으로 없는 자치구에도 특수학교를 다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서구 주민들의 항변에 긍정적인 내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특수학교 확대 정책으로 저는 수용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어디가 있죠? 예. 지금 여러 구가 있습니다. 중랑구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예. 이렇게 쭉 없는 데들이 많이 있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나 세워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설립을 진행하는 학교가요, 3군데가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서에 이제 서진 특수학교가 있는 셈이고요. 예. 강남의 언남초 옛날 구 부지에 이제 나래학교를 서초구입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이제 되고 있고, 이제 중랑구에도 이제 동진학교를 만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부지 선정 중입니다. 부지 선정. 예. 그러면 뭐 지금 진행 상황에 있어서 약간 다 편차가 있긴 있겠군요. 뭐 강서에 지금 말씀하신 서진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학교인데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일 빨리 개교를 하게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 이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예. 단계로 가 있는 거고요. 중남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 중이고, 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강서보다는 좀 훨씬 더 늦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 언제쯤부터 해서 특수학교가 하나씩 늘어날까요?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강서와 그 강남의 경우는 2019년 3월이죠. 그러니까 내후년 3월에 예. 개교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 중남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년 정도, 빠르면 뭐 2020년 정도 예.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적장애하고 지체장애 이렇게 조금 다른데, 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적장애, 지체장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를 염두에 놓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02년 이후에 지금 15년 정도 흘렀는데 특수학교가 서울에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멀리, 저번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뭐 2시간씩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1시간 30분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자치구에 말하자면 특수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가는. 예. 근데 이제 통상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 학부모님도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중에는 이제 그 특수 학급이 있으니까요. 예, 예. 거기서 하고요. 거기서 이제 특수학급에서 하고, 이제 특수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중증 장애, 특별히 뭐 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장애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에 따라서는 비장애 학생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싶게 하는 그런 부모님도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 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아까 8개 자치구라고 했는데요. 예. 거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2,800여 명 되는데요. 예. 그 중에 한 4분의 1, 한 700여 명 정도가 다른 자치구로 원거리 통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특수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정상 특수학급에, 일반 학교 내에 특수학급에 배치되거나 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특수학교를 건립할 때 가장 좀 오래 걸리는 게 역시 부지 선정인가요? 그렇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뭐 공사 자체는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대개는 이제 이렇게 추진 단계에서 이렇게 주민 반대가 이제 전면화되면서 아예 추진 자체를 못 해버린 경우가 있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국민들께서 참 많은 공감을 표해 주신 건 제가 반대를 예상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이번에 9월 6일 공청회 이후에 보여주신 여러 국민들의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면은 또 주민들하고 상당한 또 충돌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과거를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예. 또 인식이 점점 그래도 특수학교 건립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도 아직 강서구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은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제가 이제 강서 주민들에게도 좀 감사드리는 것은 그때 그 공청회 연단에서 이렇게 토론하신 분들 거의 다수가 특수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렇게 표해 주셔서 예. 뭐 반대 중에서도 그나마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 이후에 뭐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라든지 다른 그 학부모들 만나신 적이 또 있습니까? 예, 아직 못 만났는데요. 예. 지금 뭐 곧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께서도 뭐 아주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 일부가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다수는 이제 왜 강서구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냐, 이제 이런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마 이번에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과도한 의미부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6일, 그날이, 특수학교 역사에서 저는 획을 긋는 날인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이 무릎 꿇은 사진을 보면서 그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진인데, 예. 저는 9월 6일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가 된 역사적인 날인 것 같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마저도 했습니다. 예. 자,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셨지만 역시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예.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학교 부지 확보라든지 설립에 드는 재정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게 있습니까? 아, 예. 특수학교는 그 법에 의해서요. 법에 예. 의해서 이제 지케 되면은 이제 저희 교육재정 예산에서 특별히 교육부 교부금으로 이제 보통 1교당 뭐 150 내지 한 200억쯤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조달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에 제가 강서 주민들에게도 약속한 것처럼 주민 편의를 위한 복합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육청이 좀 부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도 이번에 특수학교 설립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지원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별로 부지 규모가 크고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치구에 있는 학생 수도 항상 각자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학교 규모도 좀 차등화해서 좀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특수학교도 한번 모델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특수학교보다 어느 정도 작은 소규모 학교가 될까요? 예, 뭐 보통 한 200명, 적으면 한 150명 이렇게도 하는데요. 예. 그리고 뭐 아주 작은 규모는 뭐 100명 이하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능은 똑같이 수행하되 규모만 예. 좀 작아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저희가 용역을 좀 해서요. 예. 그 미설치구의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을 좀 개발을 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갖게 되면 이제 건축비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뭐 아까 9월 6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또 찬성 쪽으로 많이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계속 생기실 것 같은데 계획 어떤 구체적으로 갖고 그게 지금 계십니까? 가장 왜냐하면 솔직히 반대하신 주민들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식 수준에서 이제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하는 그런 분은 굉장히 생각이 정말 열려 있는 분이시고요. 일반적인 주민의 상식을 전제로 하면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접점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또 주민들이 또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이 이제 어떤 걸 또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협의해가는 그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주제와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예. 선발 인원 급감으로 인해서 이제 임용고시하는 예, 학생들 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추석 때 어르신들 만나 뵈면은 이것도 여쭤보실 텐데 이제 최근에 교육부 장관에게 좀 늘려달라 증언을 예,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공개 서한 보내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생이요. 우리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학생이 막 급감하고요. 예. 신규 대개발 아파트가 개발되면 거기는 또 학생이 몰리고요. 그럼 거기는 과밀학급이 생기고 학교가 부족하고 다른 쪽은 이제 학교가 남아돌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초등교사 문제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대생 입장에서는 또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요. 이제 원래 100명 정도 뽑는다고 하다가 385명 정도로 저희로서는 상당히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최대한 385명까지 늘렸고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학생 수 감소 그에 따른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데리 미닐로의 This is my town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Inspirational town. This is my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인천광역시 소식 그리고 수도권 안전 톡톡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이 행복한 애인 정책, 그러니까 사랑 애자에다가 인천 할 때 어질 인자에서 애인 정책이죠.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시는 지난 3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재정건전단체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성과를 300만 시민께 돌려드리는 차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 주요 내용은요, 민간 어린이집에 청정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현재 민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6만 4천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월 평균 3만 8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울러 현재 출산지원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약 2만 3천여 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바라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예, 공보육 시설 확충은 유정복 시장 공약이기도 한데요. 예. 비용이 적고 시설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현재 400개소에서 501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7일 인천형 어린이집을 신규로 30개소를 지정했으며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479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이와 더불어 유정복 시장은 정부가 공언한 2020년 고교 무상급식을 시 교육청 군 구와 협의해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이들 키우는 거 다들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뭐 어린이집 시설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인천형 어린이집을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인천형 어린이집이란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버금가는 질 높은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현재 만 0세에서 1세반의 교사 1인이 돌보는 영아 수는 약 각각 3명과 5명인데요. 이를 각각 2명과 4명으로 1명씩 낮춤으로써 교사의 돌봄 업무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1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갔고요.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 상반기에는 10개소를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총 50곳의 인천형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운영하게 됐으며 내년까지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다른 혜택도 있습니까?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반별로 줄어든 영아수 1명분의 보육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교사 1인이 돌봐야 할 영아가 줄어들어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돌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더하여 인천형으로 지정된 민간 어린이집은 400만 원의 환경 개선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 수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휴가 오늘 밤부터 뭐 즐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여행 계획 세운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연휴 기간 중에 인천 시내에서 잠깐이라도 뭐 즐길 만한 행사 아니면 여행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긴 연휴라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인천 시내에 가까운 곳에서 잠깐의 외출만으로도 명절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예. 추석 다음 날은 10월 5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도호부청사에서 2017 추석맞이 민속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전통공연과 널뛰기, 굴렁쇠 돌리기, 연만들기, 떡매치기 등 여러 가지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월미 공원 안에 있는 양진당에서는 10월 5일 시작해서 7일까지 사흘간 한가위 민속마당이 열립니다. 더하여 추석 전후 3일간,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5일까지인데요. 인천 시내에 있는 민자터널인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울산터널 이렇게 세 곳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인천 시티투어 버스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무료로 운행됩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의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여행을 즐겨보시는 것도 긴 연휴를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글날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깁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방대원들은 별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명절 연휴는 이제 특별 경계 근무 기간으로 저희는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예.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의 경계 근무를 나가기도 하고 전통시장, 다중이용 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사전 점검,
또 수시로 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명절 연휴 전에 고향집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추석 당일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경찰, 군인, 뭐 승무원, 응급실 등등 뭐 업무 특성상 다 쉴 때 바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요. 그렇죠. 추석 끝나고 좀 돌아가면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추석 연휴 중에 쉬지 못하는 이유가 각종 사건 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이죠. 네, 이제 해마다 이제 돌아오는 명절 연휴 동안만이라도 기분 좋은 소식만 들으면 좋겠지만 직업상 안 좋은 소식을 늘 접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는 뭐 벌쏘임, 진드기 물림 등의 사고가 많았다면 명절 당일엔 먹거리랑 관련된 응급 상황이 많아요. 또 평소에 안 먹던 기름진 먹거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갑자기 많이 먹기도 하죠? 네, 통계적으로는 명절 당일, 명절 다음 날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가 급증하는데 이 중 장염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구급 출동을 분석했더니 복통으로 인한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고요. 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아이들이나 평소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 앓고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연휴 기간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명절날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응급처치 방법 있을까요? 네, 명절에는 음식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힘으로 인해서 119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하. 이럴 경우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주변 목격자분들이 있어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뭐 떡이나 고기, 견과류, 뭐 또 추석하면 송편이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기도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 기도가 숨을 쉬는 통로인데 음식물로 숨 쉬는 통로가 막히면 말 그대로 호흡 정지가 되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오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게 되면 매우 위험하니까요. 또 특히 어린이랑 고령의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뭐 떡이나 고기는 당연히 오래 씹어서 삼켜야 하는데 급하게 먹다 보면 목에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잘못 걸리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기도 막힘 응급처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기도가 막힌 것 같다 하시면 제일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때 대답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거는 이제 기도가 막힌 상황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만약에 기도가 막혔다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대답을 할 때 쉰 목소리가 나거나 기침이 나는 경우는 이물질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계속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옆에서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본인도 당황스럽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황하지 마시고 말을 시켜본 다음에 대답을 하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고 쉰 목소리나 기침을 kak하게 답답하게 한다면 이물질이 걸려 있는 거래요. 그렇죠. 이때 또 얼굴색, 입술색도 잘 봐주세요. 네.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상태라면 얼굴색과 입술색이 파래지거든요. 아하. 이렇게 기침을 유도해도 이물질 제거가 안 되고 질문을 했을 때 목을 감싸고 전혀 대답을 못하는 상태라면 이때는 이물질이 완전히 기도를 막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정말 응급인데요. 이제 하임 리히법을 하셔야 해요. 우선 119에 신고하시고 환자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손의 엄지를 환자의 배꼽과 명치 부위 중간에 놓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빠르게 후 상방으로 밀쳐 올립니다. 동작은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거 하임 리히법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강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줍니까? 1세 이하나 체중 10kg 이하의 어린이들은 머리가 이제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허벅지 위에 엎드려서 눕힌 뒤에 손바닥 밑부분, 손꿈치라고 하는 부분을요, 등 가운데 날개뼈 사이로 3개, 5번 두드리고 다시 뒤집어서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에 약간 가운데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게 빠르게 또 5번 눌러주는 것을 앞뒤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 성인과 어린아이의 하임리히법을 실시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고 의식이 잃었다면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탈 없이 추석 연휴 보내시면 좋겠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꼭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장님도 추석 연휴에 수고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수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는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